오종혁 국어TV. 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순천 김씨의 노부탄이라는 가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노부탄이라는 것은 이제 늙은 사람이죠. 부는 부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늙은 아내의 탄식을 지금 노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갑을 맞은 아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편에게 지어서 바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선판 부부의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현대판 사랑과 전쟁이다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자, 내용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부분을 이제 임리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님에 대한 원망, 화자가 이제 원망을 하고 또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떠오르는 그 가사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허난설원의 규원가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은 본문 보실까요? 산 넘어 저 부자님. 자, 누군가를 지금 말을 건네는 어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곡식 두고 자랑하지 마라. 이거 뽐내지 말고 과시하지 마라. 그렇죠? 하면서 하호체를 쓰면서 종교령 어미 오로 끝났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곡식, 여기서의 곡식은 이제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을 특히 얘기하겠죠. 뭐 주식 쌀, 뭐 보리콩, 조, 뭐 이런 여러 가지 곡식의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 가치, 그죠? 식량이니까 이런 것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입고 벗고, 그렇죠? 사람이 입는 거 벗고 또 먹고 또 굽는 거. 사람이 어떠한 일상적인 의식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그 삶이 그 무엇이 관계하냐? 관계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무관하다라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그래서 부세, 그 이유가 나왔죠. 부세라는 것은 이제 헛되고 덧없는 이 뜬구름 같은 세상,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좋은 영광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과거다. 그러니까 곡식이 아니라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또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역시 서리법을 쓰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적화자는 이제 곡식과 과거라는 시어를 대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지금 드러내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물며 또 있다는 거죠. 모인 사람들 우리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하는 말, 한자로 이제 이구동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1년에 대과, 속과, 대속과라는 것은 이제 과거인데 이 과거를 치러 버리면, 그렇죠? 평생 합격하면 이제 평생 어떻다? 끽착이라는 것은 이제 의복과 음식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요 부분 있죠? 그대로 연결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못다 하리, 역시 서리법을 쓰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미 단기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과거에 급제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먹고 입는 삶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가 평생 해결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만 열심히 하면 평생을 어떻다?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과거가 더 좋은 영광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과는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속과와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문과 무과를 이제 과거의 문과 무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과는 그 속과라는 것을 세공과 진사를 뽑던 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규중에, 그죠? 규원가에서도 이제 규중에서 이제 한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규중에, 그죠? 안방에서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이 부녀자, 화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말은 여기 앞에 나온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믿었다, 이걸 믿었다. 남의 말들을 이제 한간에 떠도는 이러한 말들을 내가 믿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뭐한다? 자책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책망하고 꾸짖고 스스로 한탄하는, 그죠? 자탄의 어조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중에 이런 말을 믿었더니 벼슬길에 못 올라서 알고 봤더니 이렇게 믿었는데 현실은 어떻다? 그 믿음을 실현하지 못한 겁니다. 벼슬길에 못 올랐어요. 누가요? 남편이, 그죠? 님이 못 올라서 귀양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는 것은 또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훨씬 더 어떻습니까?
원망의 그 마음, 또 한탄의 마음이 더 강조가 되겠죠. 이 금이 환영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오더라도 벼슬 하고, 그래서 크게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온다.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은 죄 없건 많은, 그죠? 죄는 없는데 노한다. 천은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님의 은혜,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없지만 천은 일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임금님이 노하시는 것이 천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누명을 쓴 죄가 있더라도 임금의 은혜로 여겨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유교적 사회, 그죠? 봉건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해석이 돼야만 아마 이것이 온전히 해석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불합리한 삶의 모습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머나먼 변방, 머나먼 변방. 이 후손 우리 독자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독자 입장에서 머나먼 변방이라는 것은 이제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그렇죠? 길에 가네 오네. 그죠? 이 변방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치은 지 없으니까 이제 누명을 쓰고 어떻습니까? 변방에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의 신분으로서 멀리 변두리로 귀향을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다 오다 이 돈이 엄청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빚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 부채, 그래서 사채 뭐 이렇게 하면서 채무가 지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연이어서 논과 밭을 파는 이유가 제시된 거예요. 팔고 남은 적은 밭,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결국 재산이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자리 판단 말인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길에 가네 오네 하면서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줄어드는 이런 궁핍한 삶의 자세, 삶의 모습, 이것이 이제 잘 드러나는 단어가 이제 설상가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참다 이제는 이 말이에요. 남은 전지, 농가밭이죠. 영농이나 하자하니, 그렇죠? 이제 반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점점 재산은 축나지, 일은 안 하지, 극복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 영농이나 하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과거도 그만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제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시간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는, 그렇죠? 남은 그 과업은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해결책을 지금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기일전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맞는 한자입니다. 부부관계에서의 아내의 어떤 노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릴 때 언나가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어릴 때부터 이 삐뚤어진 님의 그 모습을 지금 이해합니다. 김양년이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두암 김양년. 그래서 내가 화자 입장에서 어이 그 사람을 길들이리. 그러니까 어떻게 잘 가르치고 설득을 해서 행동을 바꿀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체념과 한탄, 그죠? 서리법을 쓰면서 어떻습니까? 남은 땅으로 영농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제시되면서 님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 이 두암은 영조 50년에, 그죠? 45세의 과거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늙은 나이죠. 당시로 보면. 그래서 벼슬살이 2년 차에 또 정조 원년에 사도세자 신원서에 연루돼서 결국은 평안도로 유배, 그렇죠? 아까 여기 나온 머나먼 변방이 이제 여기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낙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과 걸맞아서 한번 역사적인 사건을 비교해 본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삶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심정으로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가시면요. 다른 집 가장의 자랑, 그죠? 다른 집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 가장과 다른 집의 가장의 차이,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훨씬 더 어떻습니까? 현실의 그 처지가 부각되겠죠. 아무 마을 아무댁, 이웃집 그 여자는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 가장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기 남편,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인용법을 쓴 겁니다. 인용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아기 때 스승 따라 천자문도 공부하고 유합을 배웠더니 학식이 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죠? 가난에 놀랐는지, 그죠?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이 말이죠, 그죠? 나름대로 놀랐는지, 그러니까 당황하고 기겁했다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과 다르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차이점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이 책을 아예 묶어서 실형에 얹고 선반에 이제 얹어버리는 거죠. 요즘으로는 창고에 얹고 창고에 넣어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님의 모습과 대비되는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잘 드러나는 행동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호구지책인 거죠. 호구지책. 가난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괭이를 맸어. 직접 총대를 매듯이 괭이도 매고, 그 괭이는 뭡니까? 이런 천자문, 이런 유합, 이런 책들과 대조되는 그런 시어잖아요. 그래서 괭이 매고, 호미 매고, 호미 쥐고, 논 매고, 밭을 갖고, 그죠? 이러한 것을 열거하면서 어떻습니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 여름철 가장의 이 영롱하는 모습이 잘 제시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름에 이렇게 수고해서, 그렇죠?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서, 그렇죠? 결국 가을에, 수학의 계절인 가을에 타작을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노력의 대가로 얻은 수학의 결실이 잘 드러난 표현이고요. 이 집안 식구 배를 또 불렸어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렇죠? 또 환곡 세금, 낼 세금들 또는 대출 이자 뭐 이런 거 다 갚았다 이거예요. 걱정 없다, 문제 없다. 그죠? 결국은 요 한마디, 걱정 없네라는 한마디가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이러한 가장의 호구지책에서 나왔다. 근데 우리 가장은 어떻다? 이런 게 전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내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가장의 노력으로 집안의 평안이 지금 다시 회복되면서 유지됐죠. 그죠? 우리 가장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때 여자의 심정은 어떻든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안이 신선인가 하면서 이제 그 여자가 이렇게 신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거를 해서 무엇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선 노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즐거움에 빠졌다. 걱정이 없으니까 당연히겠죠. 그렇죠? 아무 말 아무 대기 화자와 다르게 과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과연 시적화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현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삶의 고달픔도 드러나고요. 가족에 대한 애정,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거를 같이 한데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실제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 제가 이렇게 제시된 작품들은 꼭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미소하는 내 얼굴을 봐라 그러면서 가장의 어떤 가족을 사랑하는 애정과 어떤 의지가 담겨 있죠. 우리 남편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죠, 그렇죠? 이 시적 화자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현재의 처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사인의 지상의 방 한 칸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으로 고통받는 가장의 비애가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희망보다는 이제 비애가 잘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마음과 일치되는 면이 있다라고 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 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시는 차차 봐도 되지만 요 나온 부분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남편의 무사태평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화자는 굉장히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부부는 역시 뭐 일심동체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든 태평세월을 보내듯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정말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고. 자,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화자죠. 그 말 들어. 누굽니까? 이웃집 여자의 말이죠. 갑자기 깨달았다. 영향을 주죠? 영향을 줍니다. 이웃집 가장의 자랑을 듣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글 공부하던 우리 남편 허비했죠, 그렇죠? 시간 낭비, 돈 낭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보던 이러한 재반 비용, 학비, 교육비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때려치고, 그렇죠? 전지 사고, 땅 사는 거죠, 땅 사고, 농경지. 그리고 부경, 부엽. 남편은 이제 밭을 갈고 부인은 점심을 해가고. 이게 뭡니까? 남부여대라는 한자가 또 떠오르는데 남부여대.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협동해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했더라면, 그죠? 가정법을 썼어요. 저 부인 저 남편을, 그죠? 이웃집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설마 우리가 못 따라가겠느냐?
서리법이죠. 따라갈 수 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저 부부처럼 신선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부질없는 이 말씀. 그렇지만 이제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을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벽창호처럼 느껴지는 남편의 한계를 인식한 거예요, 여자가. 그렇죠? 예. 소용없다. 헛된 하소연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원히 예,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가뿐하고 후련하게 이제 풀려고 하자 한들, 그죠? 예, 이러면 이제 말이라도 했다면은 이제, 그죠? 예, 서로 대화가 됐더라면, 그죠? 소통만 됐더라도 예, 마음의 한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었을 테요인데, 그죠? 예, 있느니 없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들으나 마나한 뻔한 말씀, 예, 그렇단 걸로 여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들으시기 싫으신지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아내가, 그죠? 예,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의 성격을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아는 예, 부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루이 문 안으로 들이시지 않으시니, 그렇죠? 한계를 정해서, 그렇죠? 예, 나의 그 어떤 예, 대화의 단절, 예, 그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분이 초당에 손님 가고, 초당에 이제 손님들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사랑방처럼 있는 부분에서 예, 고요히 계실 때, 혼자 있을 때, 그렇죠? 가장 어떻습니까? 말을 하기 좋은 적시의 타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손자딸 옆에 끼고, 그죠? 다영스럽게 이제 손자딸도 같이 끼고 부엌 온문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천왕씨 번님 가장, 그죠? 이 찬장판 위에 앉아. 그러니까 이제 천왕씨라고 하는 건요, 중국의 이제 황제입니다. 황제, 전설적인 임금 노릇한 황제. 예,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이, 그죠? 태어나다는 거예요, 태어나다. 그래서 찬장판 위에서 앉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이렇게 골똘히 하는지 또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불만감이 지금 예,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부사어입니다, 여러분. 또 하시려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책장을 또 펴서 씨름을 한다. 그러니까 권농을 해야 되는데 권농과는 완전히 대조된 일을 예, 하는 남편의 예, 모습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무슨 사업을 또 이렇게 하는지 이제 뭔가 불만이 많은 거죠. 화자 입장에서는 차지, 그렇죠? 예, 문 밖에 권농차사 문간이라도 두려웠는지, 그렇죠? 예, 추측하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화자가 차지, 세금 통지서는 두고 가고 내일 부디 예, 바치소서라고 하면서 예, 무서우니까 이제 세금은 이제 내겠다라는 거죠. 네. 그는 남편이죠.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그렇죠? 저 아이 소리 누구겠어요? 손자딸이겠죠, 그렇죠?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예, 아이와 남편의 대조적 행동을 통해서 가난의 심각함이 더 강조가 된 부분이고요. 예, 어제 아침 먹은 후에 그 아이가 다시 입을 못 태우니 굶는 거죠, 그렇죠? 예,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 굶어가는 예, 아이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아이의 원망의 이유가 드러난 겁니다. 분별 없는 어설픈 제 마음에 누굽니까? 저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의 마음에 예, 두고 아니 주는 듯이 먹을 거 주고 안 주는 것처럼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거죠. 끼니를 숨기고 주지 않는 것처럼 막 울어 제끼겠죠. 저런 일 생각하니 이 모든 이러한 불행이 누구의 탓이 된다 하리.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남편 탓이다, 가장 탓이다라고 예, 화자가 이렇게 예, 언성을 높이는 그런 목소리로 지금 제시된 거예요. 자, 네 번째에서는 이제 남편이 등장하는데요. 이 남편이 이 화자에게 답변을 하는데 어떤 답변을 하냐? 너무나 무책임한, 그렇죠? 예, 너무 황당무계한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책을 덮고 돌아앉아 나에게 하는 말씀, 그렇죠? 예, 인황씨, 자, 몇 대 손자 수인씨 되었던지 중국 전설상의 황제입니다. 그렇죠? 예, 절로 맺은 나무 열매 먹고 좋게 살던 것을 수인씨가 참 다사하여, 다사라는 것은 참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죠? 결국 교화인식하였구나, 이제 이런 걸 가르친 거거든요. 수인씨가 이 불로 된 음식을 불로 이제 음식을 조리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식들을 조리해가지고 어떤 화식할 수 있게끔 인간에게 가르침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굶는 일은 바로 이런 수인씨 탓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 탓이 수인씨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남편은 전선상의 이 유명한 인물을 끌어들여서, 그렇죠? 인용을 하면서
변명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요걸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만리 높은 위에, 그죠? 옥황상제가 앉아 계시고 천하사람 부귀 빈천 마련하여 주었으니 굽는 탓도, 굽는 이유도 결국 뭐다? 내 탓이 아니다. 누구 탓이다? 하늘에 있는 이 옥황상제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하사람 부귀 빈천 마련하여 주었으니 굽는 탓 물으련들 어찌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 탓물어 무엇하리. 그냥 하늘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구태여 저 옥황상제님이 물옥인을 내었을까. 물옥이라는 것은 이제 벼슬아치인데 이제 월급이 없는 거죠. 녹봉이 없는 벼슬아치를 내었을까 하면서 남편의 이러한 어떻습니까? 구차한 변명, 그렇죠? 구차한 변명 그리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속담으로 우리 이 남편을 반박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렇죠? 남편에 대해서 화자가 극구 변명하는 이런 남편의 모습, 그렇죠? 온갖 말을 그냥 다 갖다 붙여서 이 변명하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화자의 마음이 찢어질지 그러한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에서는 이제 남편의 말에 대해서 이제 나의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말 듣고 말하여 이제 뭐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무익하다. 백해 무익하다. 안무한 얘기 해봐야 해롭지 이익이 하나도 없다. 쓸데없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화자의 심정과 체념의 정서가 지금 잘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문 닫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 오냐? 그래. 긍정하거나 다짐할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영탄법이에요. 그래서 어이하리. 그렇죠?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수능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굶고 벌고 헐벗는 거죠. 헐벗고 글 공부하다가 과거도 못한 사람 허다한데 뭐 이런 얘기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는 글 공부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도 치르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서 화자는 자신의 가난하고 불행한 처지를 일반화시키면서 현실의 아픔을 어때요? 수능하면서, 그렇죠? 운명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 위로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체념과 단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화자의 정서니까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참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대표적인 우리 시 박재삼의 흥부 부부상이라는 현대시와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고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흥부 부부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면 훨씬 더 풍부한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흥부 서로에 대해서 이해와 사랑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가난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바로 이것이 이 부부에게 제시해 줘야 될 그런 교훈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셨죠? 삶의 애환을 웃음으로 또 승화해서 해결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가시면 또 정호승 시인의 맹인 부부 가수입니다. 부부가 맹인입니다. 근데 가수예요. 그러면서 희망과 그리움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죠? 맹인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시도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핵심 정리 가시면은 이제 주제, 남편이 과거 시험에 뒷바라지 않은, 그죠? 사대부 여인의 삶의 해완,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대화체, 한탄적, 비판적인 내용이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그대로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인물은 이제 남편이 김양년이고요. 여자는 순천 김씨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참고로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는 뭡니까? 자, 결혼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짝을 찾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보다는 좋은 짝이 되는 데에서 찾아온다. 아주 이 가사와 아주 걸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흥부 부부상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순천 김씨의 노부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된 정서는 한탄이에요. 이 제목에 나온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리를 잘 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